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오늘만은 그만해주세요. 또 그 눈이네. 끝까지 나를 피하는 그 눈. 내 딸을 그렇게 만든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박명숙 여사는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따스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제스민 향이 감돌았습니다. 명숙 여사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자녀 자랑을 늘어놓는 가운데 명숙 여사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사위 말이야. 이번에 사업이 정말 대박이 났다니까. 강남에 빌딩도 하나 샀다던데. 친구 중 한 명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머, 명숙이 너 정말 복 받았네. 딸은 예쁘지, 사위는 능력 있지, 손주까지 건강하고. 완벽한 거 아냐? 명숙 여사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미소가 입술에만 걸쳐 있을 뿐 눈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 뭐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명숙 여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공한 딸을 둔 어머니의 여유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명숙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딸 수진이와의 연락은 갈수록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끝나는 대화들. 네, 엄마. 잘 지내요. 바빠서요. 명숙 여사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지. 사업하는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민한 법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뼛속 깊이 스며드는 감각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명숙 여사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에게 걸었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그때 통화도 겨우 3분 남짓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전화기를 응시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속 딸의 프로필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의 얼굴.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매 순간마다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종이 표면의 미세한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믿었던 걸까? 명숙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사위 진우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능력 있고 수진이를 아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주변에서도 모두 축복했습니다. 명숙 씨, 정말 좋은 사위 만났네요.
그 말들이 이제는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 여사는 다시 한번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긴장된 톤이었습니다. 응, 수진아. 잘 지내니? 요즘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궁금해서. 명숙 여사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냥 바빠서요. 진우 오빠 회사 일도 있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수진이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저 의무적으로 내뱉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명숙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엄마가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적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명숙 여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우 오빠가 출장 가야 해서 저도 바쁘고.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오지 말라는, 제발 이해해달라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명숙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작게 들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수진이가 움찔하는 듯한 기척. 명숙 여사의 손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지금 무슨 소리 난 거 아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물건 떨어진 소리예요. 수진이는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지금 좀 바빠서. 응, 알았어. 조심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숙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명숙 여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절박함, 두려움, 그리고 숨기려는 무언가.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명숙 여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전화를 끊기 직전에 한 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기까지 명숙 여사에게는 그리 오랜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날, 명숙 여사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나물을 삶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아침 명숙 여사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사위 진우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집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 잡혀서요. 수진이도 아이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명숙 여사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자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통보였습니다. 명숙 여사는 부엌으로 돌아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니. 명숙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IT 업계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갑자기 해외 출장이라니 너무나 어색한 핑계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수진이가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사위가 대신 연락을 했습니다. 마치 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명숙 여사는 수진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 아이 재우는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명숙 여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중에, 또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통화 중이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명숙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명절의 흥겨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막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손주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사진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 수진이의 팔일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숙 여사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의 팔에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 그것은 멍 자국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색이 피부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는 긴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긴팔을. 그리고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였습니다. 이게 뭐지? 명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대해서 봤습니다. 멍 자국은 분명했습니다. 우연히 부딪혀서 생긴 것 치고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색에 잡힌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날 밤 명숙 여사는 수진이가 결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던 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연락은 뜸해지고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고 사진 속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영상통화도 거부하고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명숙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직접 가봐야 한다고, 아무 말 없이 예고 없이 딸의 집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딸이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그녀의 직감이 맞는 건지.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새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명숙 여사는 주소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명숙 여사의 마음도 그처럼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진 속 희미한 멍 자국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바지.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챙기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명숙 여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백의 지퍼를 잠그는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는 지난 며칠간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평소처럼 복잡했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명숙 여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카페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이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숙 여사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정문과 잘 정돈된 조경, 경비원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숙 여사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녀는 시동을 끄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5살 때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딸이 무릎에 상처를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딸을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파? 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밀어서 넘어졌어. 명숙 여사는 그날 유치원에 찾아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명숙 여사는 즉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했습니다.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진이가 자라는 동안 명숙 여사는 늘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적극적으로.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이 웃을 때 함께 웃고 딸이 울 때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딸은 이제 다른 가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삶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고 너무 많이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 명숙 여사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사위를 믿었습니다. 딸을 잘 돌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딸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명숙 여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명숙 여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딸 집에 가는 길입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명숙 여사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쿵쿵.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은 축축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숙 여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1500이요. 딸이 사는 집. 문패에는 김진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평소 명숙 여사가 들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명숙 여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들린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 아니,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 명숙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명숙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또 잘못했다고? 너는 맨날 잘못만 하잖아. 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퍽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 여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막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문 안에서 명숙 여사의 손이 초인종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당장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뭔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이었을까요?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진우는 화를 낼 것입니다. 딸은 부인할 것입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명숙 여사를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딸에게 더 큰 화가 돌아갈 것입니다. 명숙 여사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이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안에서 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딸의 비명을, 딸의 고통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숙 여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끝까지 간다. 문이 손바닥만큼 열린 그 틈 사이로 집안의 공기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해야 할 실내 공기인데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제 향과 무언가 타는 듯한 금속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명숙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반쯤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야가 조금 더 열리면서 그 형체가 또렷해졌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은 채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단순한 울음 때문이 아니라는 걸 명숙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해 흔들리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남자, 사위 진우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단정하게 잠겨 있었고 넥타이도 흐트러짐 없이 매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감정이 있는데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내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명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 손이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일어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안에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손이 더 세게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어깨를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똑바로 하라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마치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온 사람처럼. 명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는 순간입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하겠다고. 그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명숙의 손이 문고리를 더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때였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왜 또 울어? 그 말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사람을 때려놓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묻는 말투였습니다. 수진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숙의 심장이 그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수진의 몸이 그대로 옆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명숙의 귀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명숙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지금 문을 열면 수지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걸. 그 순간 명숙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더 차가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진우가 등을 돌리는 순간 명숙은 아주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 공기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몸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패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진우. 그 이름을 한 번 더 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말은 더 낮았지만 훨씬 단단했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로 젖어 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끝낼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명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 저장해 두고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남은 건 명숙의 거친 숨소리와 귓속에서 울리는 심장 박동뿐이었습니다. 쿵, 쿵, 쿵. 아까까지 떨리던 손이 이상하게도 점점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울고 불고 할 시간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리는 순간입니다. 명숙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신호음을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길게 이어지던 신호 끝에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딱딱하고 군더더기 없는 말투였습니다. 오랜 시간 명숙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명숙의 일을 조용히 처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대는 그 목소리의 온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걸 이미 알아챘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는 더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알아봐야겠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지시였습니다. 이름은 김진우. 강남에 회사 하나 굴리고 있고 겉으로는 잘 나가는 놈이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겉으로만. 그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상황도 필요 없었습니다. 명숙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최대한 빨리. 명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안쪽까지. 돈, 거래, 사람 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까지 전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까는 숨이 막힐 것 같던 공기가 지금은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된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눈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의 명숙이 아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에서는 아주 빠르게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 멍자국, 떨리던 목소리. 죄송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명숙은 두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니? 그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책이었습니다. 왜 내가 몰랐을까? 왜 내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밀어냈습니다. 냉정함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는 걸 명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명숙은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끝난 뒤 밤이 깊어졌을 때 명숙은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그 네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아까 그 번호였습니다. 명숙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받았습니다. 말해봐. 전화기 너머에서 짧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 지금 당장 손 쓰셔야 할 수준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명숙의 손가락이 휴대전화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가져와. 그날 밤 명숙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들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명숙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는데도 얼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밤새 머릿속에서 수없이 정리한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이미 지나갔고 남은 것은 판단과 실행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챙겼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받았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손 써야 할 수준입니다. 그 한 문장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불필요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그조차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명숙의 말은 짧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서류가 담긴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가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를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기까지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열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장, 회사 개요. 두 번째 장, 재무 상태. 세 번째 장,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명숙의 눈이 멈췄습니다. 불법 자금 흐름, 차명 계좌, 비정상적인 투자 구조. 이름만 번듯했지 속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은 얇은 껍데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진우가 누군가와 만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장소는 고급 룸살롱이었고 상대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장소. 하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거래, 압박, 회유. 모든 것이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과 동시에 다른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얇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순간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진료 날짜, 상처 부위, 처치 내용,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름, 수진. 명숙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붕대가 감긴 팔, 긁힌 자국, 멍. 명숙의 시야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다 보고 나서야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결론이 내려진 사람이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래된 거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봤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수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하던 목소리. 죄송해요.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명숙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정리된 눈이었습니다. 좋다. 그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한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 잘못 건드렸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선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은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말했습니다. 계약 하나 끊어야겠다. 상대방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말씀이십니까? 명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우 회사.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쪽 규모가 큽니다. 명숙은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래서 하는 거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보이지 않던 선 하나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볍게 웃던 목소리가 단숨에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장난스럽다가도 진짜 일이 오면 바로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건 상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하나 정리해야겠다라는 말이 떨어지자 상대는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강해지고 있었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야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흔적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려놓을 필요 없다.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상대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도 이 일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어디부터 건드릴까? 명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줄부터 끊어. 줄? 돈 들어오는 줄. 거래처. 그 한마디에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아무리 겉이 번듯해도 돈줄이 끊기면 버틸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명숙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존하는 쪽이 있다고 들었다. 거기부터 확인해. 시간은? 길게 끌지 마. 그 말이 떨어지자 상대가 짧게 웃었습니다. 의미를 아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명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바로 시작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회의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진우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도 여유로웠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대표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계약건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직원 하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대표님, 잠깐 괜찮으십니까? 진우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직원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계약 재검토. 그 단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재검토? 짧게 되물었습니다. 이유는? 직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협력 관계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핑계였습니다. 진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결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쪽이었습니다. 대출 연장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검토 중입니다. 그 한 줄의 답변. 하지만 진우는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회사 내부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돌았습니다. 이상한데, 왜 갑자기 저쪽에서 끊지? 대표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작은 소리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직 작았지만 금방 커질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진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압니다.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는 걸. 진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연결되던 번호들이 이상하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뭐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끊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어제 문 너머에서 모든 걸 보고 돌아간 사람이라는 걸. 같은 시각, 명숙은 집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전화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끊겼습니다. 명숙은 그 문장을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그리고 그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명숙은 잠시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 한마디에 판이 한 단계 더 커지게 됩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명숙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깊어졌습니다.
쉽게 연락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사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명숙은 숨을 고르지도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는데. 평소라면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눴을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움 하나 필요하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상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가볍지 않다는 걸 이미 알아차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 질문에 명숙은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길게 한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데? 명숙은 천천히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진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업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겉으로는 반듯하게 올라온 사업가.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흐름이 있는 인물. 그 사람 건드리면 파장이 좀 있을 텐데. 상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관없다. 짧게 답했습니다. 파장 생기기 전에 끝내. 그 말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상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금융 쪽부터 막을게. 그 말 한마디에 이번 판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 명숙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진우는 사무실에서 연달아 들어오는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끊긴 거래처 하나는 그저 시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이 눈에 띄게 이상해졌습니다. 대표님, 방금 쪽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또? 짧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진행 보류라고 합니다. 진우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내부 사정이라고만 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서 있는 이 위치만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담당자였습니다. 진우는 바로 받았습니다. 말해. 평소보다 짧은 말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대출 연장건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왜? 단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짜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사유는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먼저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탁! 그 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하지만 빠르게. 진우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여러 군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받던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더라도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연결은 되지 않았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누가 건드린 거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중요한 곳만 끊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의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알고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각, 명숙의 휴대전화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금융 라인 움직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컸습니다. 명숙은 메시지를 한 번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명숙은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전화는 그쪽에서 온 겁니다. 명숙은 아무 표정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들려온 목소리에 모든 것이 한 단계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어딘가에서 자주 듣던 종류의 톤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감정이 없고 단정하지만 온기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명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명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진우 대표 측에서 연락을 드리라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숙의 눈이 아주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이제야 반응이 온 겁니다. 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명숙은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대는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최근 사업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명숙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밀리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말을 돌려가며 체면을 지키려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말투 하나로 이미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다 보입니다. 오해. 명숙이 짧게 되물었습니다. 예. 서로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긴 것 같은데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명숙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받고 말을 끊었습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은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받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히 전달하는 듯한 기척. 그리고 몇 초 뒤 완전히 다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하고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했노? 짧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회사 쪽에서 좀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서요. 혹시 어머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나 해서 끝까지 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눈치를 챘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명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진우의 숨이 조금씩 불안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맞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낮고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진우의 숨이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명숙은 그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 열려 있더라. 진우의 호흡이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릴 게 없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 딸, 네가 때리는 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전화기 너머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더라. 짧게 끊었습니다. 익숙하더라.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던 모든 가면을 한 번에 베어내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입니다. 상황이 좀 있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숙이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말 더 들을 필요 없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우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건 그렇게까지 갈 일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로 풀 수 있는 문제고. 명숙은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네가 내 딸 때릴 때 그 생각했나?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기다려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겪는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그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명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우는 휴대전화를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직원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황은 완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 있던 공기가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직원의 숨이 거칠게 올라와 있었고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는 걸 진우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온다고 했지. 진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몇 군데에서 취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거래처 관련 내용이랑 자금 흐름 문제까지 같이 묻고 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건 내부에서만 알던 이야기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뜻.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진우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막아.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미 기사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오늘 안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진우의 손이 책상 위를 짚었습니다. 손등위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금융 쪽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또 뭐야? 기존 한도 전부 동결된다고 합니다. 공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계산된 순서대로.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는 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이라는 걸. 같은 시각, 명숙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습니다. 뉴스 화면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자막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기업 대표, 자금 의혹 관련 조사 착수. 명숙의 시선이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진우의 회사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 거래 구조 문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내부 제보, 모든 것이 정확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1차 공개 완료. 명숙은 그 문장을 한번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같은 시각. 진우의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언론, 거래처, 투자자.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비웠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나가.
직원들이 멈췄습니다. 대표님, 다 나가라고 했다. 이번에는 더 낮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하나둘 비워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마지막 문이 닫히고 나서야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등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일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도 끝이고 잠시 멈췄습니다. 너도 끝이다.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진우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 딸한테 했던 거 잠시 멈췄습니다. 그대로 돌려받는 거다. 그 말을 끝으로 명숙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부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부모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